주역 강독 두 번째 시간 중지곤괴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사 안상헌입니다. 중지곤괴는 요 앞에 나오는 이 중천건괴와 괴상은 한번 비교를 해보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 옆에다가 중천건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괴를 그리실 때는 언제나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그리시면서, 그러니까 이 왼쪽에 우리가 오늘 공부할 중지곤괴는 이 중간에 가운데 끊어져 있는 이 괴가 6개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앞 시간에 공부를 하셨던 이 중천건괴는 다 이어진 괴가 6개가 차례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중지곤괴를 보고 12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어쨌든 끊어져 있던 이어져 있던 한 효이기 때문에 우선 6개의 효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대신 이 중천건괴는 이 순양괴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지곤괴는 순엄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으로 6개의 효가 다 이루어졌다는 뜻에서 순양, 또 중지곤은 음으로 6개의 효가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순음, 그렇게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그런 두 개가 첫 번째, 두 번째 나란히 이렇게 순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천건괴는 하늘을 얘기를 하고, 중지곤괴는 땅을 이야기하는, 또 대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좀 핵심적인 키워드를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괴사에서부터 효사까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중천건괴 같은 경우에는 원형리정이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내용이 절대 간단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끝이 났지만, 이 중지곤괴는 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괴사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일단 굉장히 설명할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밑에 효사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이 괴사가 굉장히 길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만큼 이 중지곤괴에서는 이 주역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들이 이 괴사에서부터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곤괴는 그 앞에 우리가 괴상을 보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언제나 땅의 어떤 덕을 이야기를 하고, 또 유순하면서 꾸준히 끝까지 가는 이런 어떤 이 앞말의 그 어떤 성정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뜻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괴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곤, 원형, 리, 여기까지는 이 지난번에 그 중천건괴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고,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지곤으로 오면서 똑같이 원형리 정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앞에 빈마라고 하는 요 말이 되게 중요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암컷 말이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 빈마라고 하는 말이 이 중지곤괴를 설명하는 되게 상징적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앞서 살펴봤던 건괴와의 가장 큰 차이이고, 그러니까 건은 굉장히 강직하면서도 굳센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 고는 이 암컷 말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듯이 굉장히 유순하면서도 올바른 그런 덕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형리 여기까지는 중천건과 동일하지만 중지곤에 와서는 이 암컷 말의 올바름을 이 중지곤의 중요한 그 덕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 이어서 군자 유유왕, 특히 유유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앞으로 계속 쭉 괴를 보시면서 많이 나오실 텐데, 이건 그 군자가 할 일이 되게 많다,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뜻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한
어떤 의미로 비슷한 의미로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중지곤괴만 나오는 몇 가지 그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 우선 선, 미, 후, 덕 이런 말이 먼저 나오는데, 그래서 뭐 그냥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앞서서 주도하면 미혹하고 별로 좋지 않고, 또 뒤를 이어서 가면 얻는 바가 있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앞에 막 앞서서 뭘 하면 나에게 별로 좋지 않고, 또 뒤를 따라가면서 혹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눈치 보면서 뭘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앞에서 중천 근귀에서 큰 시작을 했으니까 그 근의 그 이치에 맞게 뒤에서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앞서 나가면 혼미하고 그 근의 이치를 잘 실현하면서 뒤에서 하나하나 성과를 만들어 나가면 많은 얻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근의 그 어떤 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곤의 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잘 이렇게 순응을 한다, 잘 조화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선비와 후덕의 뜻을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 그대로 뜻을 풀어보면 이로움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뜻으로 풀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이 곤이라고 하는 이 괴는 만물을 다 생겨나게 하는, 만물을 다 생성하게 하는 이런 괴이기 때문에, 이 만물을 생성하게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로움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남, 덕붕, 동북, 상붕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이어서 나오는데, 여기도 우리가 뭐 저도 어릴 때 예전 어른들로부터 어느 방향으로 가면 뭐 좋겠다, 어느 방향으로 가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이상한 이 방향에 대한 기륭을 굉장히 이렇게 좀 두려움을 가지고 가졌었는데, 여기서는 이 역시 앞에 선 후의 문제와 똑같이, 거기서 어디로 가면 무조건 좋고 어디로 가면 무조건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서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의 방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동북은 양의 방위를 이야기하는데, 요 서남 동북은 이 중지곤괴뿐만 아니라 뒤에서 몇 번 더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 서남이 의미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와 또 동북이 의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남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현재의 일 혹은 현재의 상황에 충실해야 할 때 서남이라고 하는 이 음의 방위를 표현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동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재의 일에 충실하기보다는 도전적인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예를 들면 뭐 좀 두려운 상황을 내가 이렇게 직면을 해야 할 때, 예를 들면 안 하던 일을 새롭게 기획해서 한다든지, 또 아니면 어떤 때는 여자가 다른 어떤 지역으로,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도 이 동북이라고 하는 요 표현을 써서 이제 이 서남과는 다르게 어떤 도전적인 일을 도모하는 그런 때에 표현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 중지공계에서는 우선은 이 서남, 그러니까 현재 일에 충실을 할 것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북, 상북, 동쪽으로 가면 이제 이 친구를 잃는다, 또 어떻게 보면 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도 처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기에 대해서도 이 공자님은 이 상전, 이 괴사를 설명한 상전에다가 이 내종 유 짝짝아서 그런데 경이라고 해서, 현재는 굉장히 어렵지만 결국에 가서는 굉장히 큰 경사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전적인 일을 했으니까 결국에 가서는 큰 경사가 있다라고 이렇게까지도 풀고 있으니까, 이 방위에 대한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지기보다는 이 서남이 가지는 본래적인 주역에서의 의미, 또 동북이 가지는 본래적인 주역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괴사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그러면 이제 안정길 이름을 이렇게
안정되면서 올바르게 해야 길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괴사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길고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우선 이 정도로 마치고 하나하나 효사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 우선 초육은 리상이면 겸빙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지공괴에서 맨 처음 나오는 이 효이고, 그것이 구가 아니고 당연히 양이 아닌 음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근데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요 초육은 주역 전체에서 중지곤 다음에, 중천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중지곤이니까 주역 전체에서 음이 처음 생겨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초육의 효사를 보면 리상, 서리를 밟으면 겸빙지, 단단한 얼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이 바뀌어서 얼음이 꽁꽁 오는 겨울이 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나 겨울이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서리가 먼저 내리고, 또 서리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우리가 밤에 잘 때는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느 날 서리가 내린 그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면 언제나 이 단단한 얼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초육이 처음 이제 생겨났으니까, 처음 이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처음 이렇게 우리가 또 눈에 확 띄지도 않는 그런 미약한 상태에서의 음이 하나 생긴 거지만, 언제나 이 음이 하나하나, 주역에서의 음은 또 소인이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소인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곤괴의 시작에서, 또 아니면 주역 전체의 시작에서 처음 생긴 초육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 경계를 하고 있는, 미래의 어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이런 뜻으로 리상 겸빙지의 뜻을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6.2로 넘어가서 6.2는 직방대라고 하는 요 말이, 이제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이 주역에서 직이라 곧다라고 하는 것은 늘 올바름을 포함하고 있는 고름 이런 뜻으로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여기서 강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어떤 우리 흔히 방정한 아주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의미에서의 강함, 내용이 없이 강한 것이 아니고 갖출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의 강함. 그리고 대라고 하는 것도 이 큰 포용력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직방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동양 문화 전체의 그 상징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맹자의 호연지기 같은 이런 것들도 이 중지공계 6.25의 직방대 이것을 이제 다시 좀 다른 개념으로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직방대, 이게 중지공계에서의 6.2의 이 효사를 시작하는 직방대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고, 또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이 중지공계의 6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효사에서 음이 와야 될 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자리도 바르고, 또 이 합괴, 내괴에서 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으면서 중하면서도 바른 중정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 중정의 자리에서 공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특성들은 직방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섭, 배우지 않아도, 그래서 배워서 뭘 하는 것과 배우지 않아도, 다시 말하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잘 작동하게 만드는, 또 그걸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분리,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주역의 괴사가 혹은 효사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좋은 것 혹은 절대적으로 나쁜 것 이런 것들은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점을 쳐서 중지공계 6.2효 같은 것들이 나왔다면은 이건 정말 이제 절대적으로 좋은 상황에 내가 처했구나, 또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지금 준비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3에 가서 이제 함장가정,
혹종왕사, 무성유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내 인생의 주역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쓰면서 첫 번째 제가 내 인생의 주역의 핵심 키워드로 잡았던 것이 이 함장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내 인생의 주역이나 이런 데서도 또 아니면 다른 책들에서도 좀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처음 공부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함장 가정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 말은 중천근괴에 나오는 이 종일 근이라는 요 말과 좀 이렇게 같이 놓고 이해를 해보면, 그래서 종일근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제식으로 풀어보면 어떤 군자가 세상 일을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정말 자기 힘을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보면, 이 함장 가정이라고 하는 말은 그와는 좀 대비적으로 세상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으로 아름다움을 품고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어떤 나와 세상을 올바르게 만드는데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저도 이 어느 순간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내 안으로 아름다움을 품는 것이 그게 공부이고,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나의 일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많은 생각들이 있어서 이제 중지공괴를 보면서 제가 이 함장가정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 안으로 아름다움을 품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 나름의 글도 써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혹종왕사, 혹왕의 일을 하더라도 어떤 세상의 일을 한다고 해서 무성유종, 늘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과가 없다고 해서 끝을 못 맺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가 하늘로 아름다움을 품는 삶을 충분히 살다 보면 세상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또 세상 일을 하든 말든 상관없이, 또 성과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끝을 잘 맺을 수 있다, 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이 효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사로 가서 관랑, 무구, 무예 이렇게 나오는데, 이 관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우리가 이 주역에서 한 네 번째 효에 오면 이 자리는 이 다섯 번째 자리는 임금의 바로 밑에 있고, 또 이제 그 아래로 초효, 2효, 3효 이것을 다 깔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 되게 큰 벼슬을 하는 이런 자리로서 되게 많이 이렇게 비유가 되는데, 이때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가 의심받는 처지, 또 의심받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관랑은 말 그대로 하면 주머니를 꽁꽁 이렇게 묶어라. 묶듯이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무구, 허물이 없을 것이고, 또 근데 여기서는 허물만 없는 것이 아니고 크게 명예도 영예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호로 넘어가서 황상이면 원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황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이 흙의 색깔을 보면 황이니까 이 황이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치마인데, 치마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래쪽에 입는 것, 우리 몸에서 아래쪽에 입는 것이니까, 그래서 왕의 자리에 가면 사실은 흙의 이미지보다는 어떤 그보다는 훨씬 더 강한 이런 이미지일 수도 있고, 이 아래보다는 위의 의미가 더 강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오의 자리, 왕의 자리에 와서도 하늘의 이미지보다는 땅의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 위의 이미지보다는 우리 몸의 아래에 있는 이 치마의 비유를 드느냐 하면은, 이것이 중천근이 아닌 중지곤에서 이
양이 아닌 음의 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의 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언제나 자기 자신을 자리는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늘로 가기보다는 땅으로 가고 또 위로 가기보다는 아래로 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계를 하면서 이 황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게 하면 길한데 길한 것도 그냥 길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크게 길할 것이다라고 하는 원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육에 가서 용전우야 기혈현황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용은 앞에 우리가 배웠던 중천근교에서는 계속해서 용이 나왔는데 중지근교에서는 처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용이 나오냐 하면 원래는 이 용이 아닌데 용은 중천근에서 배웠던 양이 우리가 이제 용인데 이 끝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용이 아닌 이 음들도 자기가 마치 용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착각을 하니까 서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서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들판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는 서로 착각한 용들이 큰 전투를 벌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지 곤괴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역 64개의 거의 대부분에 의해서 이 여섯 번째 해오인 상효에 오면 상육에나 상구에 오면 대부분은 좋은 상황보다는 이렇게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은데 그건 곧 그 상황을 빨리 끝내고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에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를 그 피를 어떤 거는 검게 또 어떤 것은 황색으로 누렇게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육은 앞에 중천근에서도 용구가 나왔지만 이 용육은 중천근과 중지곤 요 두 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서는 이제 보통 상육 여기서 이제 다 끝나는데 중천근과 중지곤에서만 특별히 용육 그리고 용구 요것이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중지곤계에서는 용육은 리영정이라고 해서 이때까지 쭉 우리가 음의 효들을 이렇게 쭉 초육에서부터 2, 3, 4, 5, 6까지 봤는데 이 음을 현실에 얼마나 잘 적용을 해서 이 중지곤의 덕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그 용도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양의 도가 아닌 음의 도는 이렇게 유약하기 때문에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나 이 중지곤계의 덕을 현실에서 잘 실현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래도록 또 올바르게 곱게 잘 지켜나가는 것이 이롭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용육 마지막에 리영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